자,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교재 388쪽 펴시고. 자, 정비사업 조합을 비우다가 중간에 마쳤는데 오늘은 388쪽에 보면 밑에 양갈로 3번에 조합의 법인격 등 여기부터 할 차례죠. 자, 거기 펴시고. 자, 정비사업조합은 법인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합은 1번에 보시면 법인으로 한다라다가 있죠. 조합은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우리 뭐 단체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데 법인격이 있는 단체가 있고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있죠. 뭐 민법 시간에 안 배웠죠. 민법 시간에 법인은 여러분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죠? 들어가는지 안 들어갑니다. 예. 자, 그래서 법인은 단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법인격이 있는 단체가 있고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비사업조합은 법인격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1번에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2번에 조합은 설립인가 줄칩니다.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자, 대통령이 정한 사항을 등기한 때 성립한다. 그렇게 줄치시고. 자, 그래서 등기를 해야 조합은 성립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등기의 사항이 그 다음 페이지 있죠. 박스 안에 있죠. 설립 목적, 뭐 조합 명칭 그런 건 안 봐도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조합원 명칭에는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꼭 사용해야 돼요. 그 다음 조합은 자격 등으로 가서 정비사업 줄칩니다. 정비사업의 조합은 자, 일단 갈로 띄워놓으시고 토지 등 소유자 줄치고 갈로 안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 로하대까지 줄쳤습니까? 자, 그 말 뜻을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정비사업조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재개발 사업을 위한 조합의 조합은 자,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조합을 설립했을 때 조합은 누가 되느냐? 자, 토지 등 소유자로서 재개발 사업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불문하고 다 조합원이 됩니다. 이 재개발 사업에 조합원이 되면 조합은 토종 소유자면 된다 이 뜻이야. 자, 근데 사업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따지지 않고 다 반대해도 조합이 됩니다. 자, 근데 재건축 사업. 자, 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은 자,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이고 그 다음에 이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가 돼야 됩니다. 결국 재건축 사업은 토종 소유자로서 재건축 사업의 반대자는 될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 방금 그 두 줄이 이 뜻입니다. 예.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은 토종 소유자로서 찬반 불문하고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되려면 토종 소유자로서 재건축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동의까지 해야 돼요. 자, 그 뜻이다. 그래서 그 조합원은 자격 등 옆에다 그 빈테에다 메모 절에 해놓으면 되죠. 예. 자, 그렇게 했습니까? 자, 셋째 줄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이하 내용들 있죠. 그건 다 3살에 가서 보면 돼요. 그 밑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도 그건 투기가일지구에 관한 것이니까 투기가일지구 아직 안 배웠으니까 3살에 가서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박스 안에 뭐 많이 들어가 있죠. 예. 3, 4에 가서 보는데 이런 걸 이제 다 보고 공부를 하면은 시험에 합격을 못 해요. 알겠습니까? 이것만 해도 머리 넣는데 하루 종일 걸리죠. 하루 종일 걸리는데 머리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예.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험에 노는 것을 나중에 탁 정리해 줍니다. 간단하게. 뭐가 논다. 알겠습니까? 그럼 그것만 주의하고 보면 돼요. 자, 내려가서 양갈로 보내 정간의 기재사항 등이라고 되어 있죠. 정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합 같은 법인의 내부 규칙을 우리가 정간이라 합니다. 그래서 조합 정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해서 그 다음 페이지 18가지 소개가 들어가 있죠. 이런 것도 시험에 묻느냐 묻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틀리고 안 보면 맞추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안 보면 되지.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참고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그 밑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뭐 2, 3, 4 다 3, 4를 보면 돼요. 조합의 임원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임원 조합은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줄칩니다. 조합장 1명, 이사 감사의 임원을 둬야 돼요. 자, 그래서 임원의 자격 요건에 관한 겁니다. 임원이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임원 자격. 예, 그래서 이번에는 자 조합장도 있고 또 이사도 있고 감사도 있죠. 예. 조합장이나 이사 감사가 임원이 되려면은 자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갖춰야 됩니다.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든지 자 그다음에 정비구역 내 토지나 건축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상 둘 중에 하나가 되면은 임원이 될 수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조합장은 이 둘 중에 하나 요건 갖춰야 되고 또 갖춰야 될 것이 조합장이 되려면은 서민일로부터 관리 처분 계획의 자 인가를 받을 때까지 정비구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든지 영업을 해야 조합장이 됩니다. 이 조합장이나 이사감사는 뭐 거주기간 1년 이상인데 소유기간은 5년 이상 둘 중에 하나 갖춰야 되고 조합장 하나 더 갖춰야 돼요.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 받을 때까지 정부에 뭐 하고 있어야 된다? 거주하든지 영업하고 있어야 돼요.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느냐? 옛날에 이런 거 없습니다. 1990년대, 2000년 초반에 임원 자격 같은 거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임원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 영화에도 한 번씩 볼 거예요. 대표적으로 조폭. 영화 많이 보죠? 예, 그거 현실입니다. 그거. 조직 폭력배들이 그 재개발 지역에 돌아가 조그마한 주택 하나 사놔갖고 그것을 이제 임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개발 사건의 모든 사건 제가 독시간. 자, 그런 떠내기들이 와가지고 결국은 조합을 이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고 탈이 많고 부정임 소지가 많죠. 예. 그러니까 이거 몰아내자. 저 조합장 저 조폭 출신인데 몰아내자. 그럼 몰아내집니까? 그렇게 이제 선동적으로 놓은 사람들은 집에 갈 때 항상 뒤통수 조심해야 되죠. 예. 백돌로 머리 쳐쁩니다. 아시겠어요? 제 그때 일할 때도 그 이사 한 분이 백돌로 머리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때리는지 모르고 평생 뭡니까 식물인간 됐어요. 그렇게 가차없이 테러가요. 모든 정비사업조합이 이런 조폭이나 사기꾼들이 설치니까 떠내기들이 소위 입원을 못하게 만든 조항이에요. 그러면은 자 소위 떠내기들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이제 못 들어오죠. 거주기간이 1년 이상 되든지 아니면 소유기간이 가지고 있는 기간이 5년 이상 되든지
또 조합장 하려면 이 조건 또 갖춰야 되니까 소위 떠내기나 사익군 조폭들은 임원을 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다. 알겠습니까? 그 규정이에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자 둘째 줄에 이 경우 다음 줄칩니다.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줄쳤어요. 조합장은 이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또 임원이 되려면 그게 박사는 1번이 되든지 2번이 돼야 되죠. 1번에 보시면은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에 정비구역 내 줄칩니다.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일 것? 1년 이상일 것. 이번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토지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부속 토지를 말하죠. 자 줄칩니다. 몇 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5년 이상. 자 그렇게 그 간단하게 임원이 되려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든지 소유기간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다. 알겠어요? 그렇게 보면 돼요. 거기 앞에 뭐 직전 3개월, 3년 동안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핵심만 딱 알고 있으면 된다. 예. 자 이제 넘어갔어. 동그라미 2번은 3, 4례 가사하고 3번도 마찬가지. 4번에 줄칩니다.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가는 정하되 연임할 수가 있다. 자, 그래 줄쳤어요. 그래서 이제 임원의 임기는 자 3년에 연임이 되니까 최장 몇 년? 6년 동안 할 수 있다. 예. 왜 이런 규정을 뒀느냐? 자 여기에 갑, 을, 병, 정 갑이 조합장 조폭입니다. 자 이사, 감사. 자 옛날에 이런 정비사업 하면은 이 사람들이 정비사업이 끝날 때까지 20년간 조합장, 이사, 감사를 계속 해먹습니다. 자 그때 뭐 새로운 조합장 뽑자 하면 또 뭐 합니까? 백돌 치겠죠. 겁이 나서 뭐 하는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20년간 독식해버려요. 너무 심하니까 법을 만든 거예요. 자 임원의 임기는 몇 년? 연임하도 6년밖에 못 해요. 이 사람들이 조폭 출신들이 길어봐야 몇 년 한다는 겁니까? 6년밖에 못 해요. 그리고 바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독식하지 말아야 되죠.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거기에 자 5번. 자 5번은 3, 4례 가서 보면 됩니다. 자 내려가면 보충학습의 전문조합 관리인 선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 것도 3, 4례 가서 하면 돼요. 자 이제 393쪽에 자 보시면 양갈로 7번에 조합 임원의 직무 등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상무총괄하고 총회 대연의 의장이 됩니다. 자 조합장이 대연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연으로 보고 3번 자 줄칩니다. 조합장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렇게 줄쳐보시고 자 4번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해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밑에 내려가면 조합 임원 등의 결격 사유 해임이라고 되어 있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줄칩니다. 조합 임원 또는 전문조합 관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박스 안에 사유 5가지가 있죠. 뭐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자로 복권되지 않은 자 등등 이런 사유는 틀리게 안 됩니다. 시험에.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임원도 될 수 없고 전문조합 관리인도 될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자 그중에 사유 중에 하나 주의할 것은 5번에 보시면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받고 자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거 5년이었어요. 그 5년을 해놔니까 이 정비사업이 20년 동안 시행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의 조합장이나 이사가 감사나 이런 사람들이
5년 뒤에 다시 또 복귀를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몇 년 늘려버렸다? 10년. 예, 10년이 지나면 다시 못 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자, 동그라미 2번에 조합 2번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줄칩니다. 당연퇴임합니다. 자, 1번은 이랑 각구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스님당식에 해당된 자임이 밝혀졌다. 이건 뭐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이에요. 방금 앞 페이지에 있는 5가지 결격사유 있죠? 거기에 해당하면은 당연퇴임한다. 자, 이번에는 조합 임원이 자 거기에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자, 여기 임원이 자격 요건 있죠? 여기에 거주기간 1년, 소유기간 5년, 조합장은 서른도 가르쳐본 게 인가 받을 때까지 정비 거주하거나 영업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안 갖추면은 당연 퇴임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자 줄칩니다.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 잃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퇴임 전에 한 행위는 효력을 유지한다 이 뜻이에요. 자, 밑에 4번, 5번은 자 그거는 3살에 가서 보면 됩니다. 내려가서 총회 소집 찾았습니까? 조합에는 조합원은 구성된 총회를 두는데 총회라는 것은 전 조합원이 참석하는 의사 결정 기구를 자 우리가 총회라 합니다. 이번에 줄칩니다. 총회는 조합장 직권으로 소집을 해도 되고 조합은 5분의 1 이상 자 관란에 정강기재 사항 중에 줄칩니다.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는 10분의 1 이상 또는 다음에 대의원은 3분의 2 이상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합니다. 그렇게 줄쳤어요. 그래서 조합장 직권 소집해도 되고 조합원이 요구를 할 때는 5분의 1 내지 10분의 1. 그 다음 대의원이 요구를 할 때는 3분의 이상 요구하면 소집됩니다. 자, 3번은 동그라미 3번은 3살에 보시고 4번에 보시면 총회를 소집한 자는 총회 개최되기 줄칩니다. 총회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등을 장소를 자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총회 의결. 다음 각호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의결 사항이 1번부터 그 다음 페이지 13번까지 소개되어 있죠. 역시 마찬가지 참고하시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자 각호 사항 중 이 법 정관에 의해서 조합은 동의가 필요한 사항 다 총회에 상정해야 되고 자, 동그라미 3번에 자 어떻게 총회는 의결하느냐. 총회 의결은 이 법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줄칩니다. 조합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러면 총회에서 일반적으로 의결할 때는 조합은 절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되죠. 출석된 조합원 중에서 과반수도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4번은 특례입니다. 특례. 자, 줄을 칩니다. 위 1의 9호 10호의 경우 자, 위에 총회의결 사항 중에 9호 위에 보시면은 사업시행계획 작성 변경이라고 해놨죠. 찾았습니까? 10호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이 두 가지 계획은 9호 10호는 굉장히 중요한 계획들이에요. 자, 거기에 사업시행계획서는 공사계획에 관한 거, 구체적 공사계획이고 관리처분계획이라는 10호 있죠. 관리처분계획은 헌집주 새 아파트 받는 계획입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중요한 계획일 때는 자 이런 경우에는 줄칩니다. 조합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됩니다. 이거는 출석과 관계없죠.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받아야 돼요. 의결하려면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또 줄칩니다. 정비 사업비가 100분의 10 갈로 떼놓으시고 이상 늘어난 경우에는 조합은 3분의 2 이상 자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 사업비가 10% 늘었다면 개인 부담이 얼마? 10% 늘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수천만 원 이상의 개인 비용 부담이 어떻습니까? 늘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체 조합원의 3분의 이상 동의를 받아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동그라미 5번은 5, 6월 달에 보면 돼요. 자, 이제 동그라미 6번. 자, 동그라미 6번은 뭐냐? 출석 정족수에 관한 겁니다. 출석 정족수. 자, 옛날에 제가 1990년대 뭐 재개발, 재건축 일을 할 때는 총회 열어보면요.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임원만 전부 다 더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도 안 와요. 예, 왜? 다들 바쁘다. 예. 그러니까 총회 열어봐야 조합은 없는 총회밖에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적어도 어느 정도 이상 참석해야 총회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지를 정해놓은 거예요. 자, 줄칩니다. 총회 기일은 조합은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다음에 창립총회, 그것도 줄칩니다. 사업 시행계획 작성 변경, 관리처분 계획 수립 변경에 이러한 총회는 중요하겠죠. 예, 이런 중요한 총회일 때는 조합원이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밑줄 쳐보시면 됩니다. 대의원회로 갑니다. 대의원회는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 기구죠. 자, 조합원 수가 줄칩니다.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여기는 둘 수 있는 게 아니죠. 꼭 두어야 합니다. 100명 이상일 때는. 자, 그런 점에 주의하시고. 자, 동그라미 2번은 3살에 가서 보시고 3번에 보시면 줄칩니다. 조합장이 아닌 조합이면은 대의원이 될 수가 없다. 조합장이 아닌 대의원은 누굽니까? 여기 있네. 이사감사.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못 됩니다.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이사감사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렇게 하시고. 자, 4번에 대의원은 총회 의결 사항 중에 다음에 대통령이 제한 사항 외에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죠. 그래서 대행할 수 없는 것이 박스에 있죠. 자, 지금은 그냥 참고하세요. 이것도 시험에 잘 오는데 지금 그냥 전체적으로 읽으세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럼 나중에 이제 정리해 줄 때 이런 부분이 시험에 어떤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 체크해 줍니다. 그럴 때 그런 점만 좀 주의하면 돼요. 자, 옆 페이지 가면 보충학습에 대의원에 대한 구체적 사항들이 있죠. 그건 3, 4쯤에 보면 돼요. 자, 내려가서 12번에 주민대표회의 찾았습니까? 자, 이거는 5, 6월 달에 한번 보면 돼요. 자, 넘어가서 399쪽에 하면 13번에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얘는 문제풀이 때는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자, 이제 조합에 관한 것이고 401쪽에 하면 사업 시행 계획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로 갑니다. 자, 사업 시행 계획은 전주에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사업 시행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업 시행 계획에는 공사 관련 내용이 들어가요. 이 속에. 자, 그래서 이 작성은 누가 하느냐? 시행자가 작성. 자, 이걸 작성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인가 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시장군수 등에 받습니다.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이 구체적 공사 계획을 확정한다 이 뜻이에요. 확정해서 여기까지가 기본 절차입니다. 자,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 고시와 관련한 부수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걸 지금 다 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기본적인 것만 딱 하는데, 자, 책에 보시면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사업 시행자는 갈로 띄어놓으시고 정비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사업 시행 계획서에 정안 등 그 밖에 국토교통행위 제안을 첨부하여 그다음 줄칩니다. 시장 군수 등에 제출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고까지만 줄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 사업을 중지 폐지할 경우도 또한 같아 인가받아라 했듯이. 다만 다음에 대통령이 제안한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는 시장 운수에게 뭐만 하면 된다? 신고만 해라 했듯이.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박스에 경미한 사항이 12가지 소개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그거는 버리세요. 예. 보면 못 맞춥니다. 안 보면 맞춥니다. 예. 자, 그렇게 버렸습니까? 예. 자, 동그라미 2번에 시장 운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 시행 계획서에 자, 줄칩니다. 제출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합니다. 제출하면 60일 안에 인가 여부 결정해서 통보한다. 그렇게 하시고 밑에 동그라미 3, 4, 5 찾았습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6번, 7번까지 다 자, 3, 4에 가서 한번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양갈림에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그거는 버리시고 네. 양갈루 3번에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그 다음 페이지에 13번까지 자, 그거는 갈로 묶고 옆에다가 이 말 쓰면 돼요. 자, 사업시행계획 들어간 내용은 자, 구체적인 무슨 내용이 들어갑니까? 공사 관련 내용이 들어간다. 그 옆에다가 구체적인 공사 관련 내용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이 사업시행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묻습니다. 시험에. 자, 그래서 작년 시험에도 이거 물었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험에 한 번씩 잘 묻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자, 옆에 썼어요. 그럼 이 부분 사업시행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구체적인 공사 내용이 들어간다만 알고 자, 그 공사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1번에 자, 거기에 토지용계획 건축물 배치계획은 공사계획이죠. 자, 그 다음에 정비기반시설 공동용시설 설치계획 공사계획이죠. 자, 임시거주시설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이나 세입자 주거이주대책 공사하려면은 주민이나 세입자 이주시켜야 되죠. 예. 5번에 자,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정부인 내 가로등 설치,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 예방 대책 이거는 공사 계획입니까? 자, 이런 직접적인 공사 계획이 아니에요. 공사와 관련된 간접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물어본단 말이에요. 5번 같은 거는. 자, 그 다음에 자, 6번에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공사계획이죠. 자, 소형주택 건설계획도 공사계획이네. 8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관리 위탁주택 건설계획이니까 이것도 공사계획이네. 9번 건축물 높이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공사계획이죠. 10번 정비사업 시행간에 발생하는 폐기물들 공사하면 폐기물 오죠. 공사계획이네. 자, 11번 교육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에 관한 계획. 아, 이거는 간접적인 공사 관련 내용. 그것도 콕 지금 묻는단 말이에요. 자, 정비사업비는 당연히 공사에 관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데를 공부를 할 때는 자, 공사 관련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두 가지 빼고는 다 공사 관련 계획이라는 걸 쉽게 아시겠죠. 그 두 가지가 애매했죠. 그 두 가지만 딱 주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시험에 내면 그 두 가지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이라는 과목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안 하면 이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 정리 못해요.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양갈로 4번에 시행규정 작성이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자, 옆 페이지 가시면 자, 용적률 완화 등 거기서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수 내용들이 나와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예, 가끔 노는 부분은 뭐 3살 위에 하면 되는데 거의 다 잘 안 나와요.
자, 그래서 거기에 이 양갈일부에 재건축 사업 등 용적률 완화 소형주택 건설 비율이라고 들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자, 이거는 문제풀이하고 버리는 곳이에요. 예. 자, 그 내용이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 그 다음 페이지 소형주택 공급 인수도 문제풀이하고 버리는 곳이고 그 다음 페이지 보충학습이라 되어 있죠. 407쪽에 그것도 문제풀이하고 버리고 자, 그 다음에 양갈 3일의 관계서류 공람 의견 청취도 마찬가지.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양갈 4번의 인허가 등 의제 등이라고 되어 있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되면은 각종 법률이 인허가 의제되는데 이거는 버리세요. 예. 이거는 아예 버리세요. 어디까지 버리느냐? 409쪽. 자, 410쪽에 보시면 양갈로 5번에 사업 시행 인가 특례라는 제목이 있죠. 그 앞까지는 아예 버리시고. 자, 5번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특례 찾았습니까? 자, 그는 5, 6월 달에 한번 보면 되고. 3번에 순환 정비 방식의 정비 사업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버리세요. 자, 옆 페이지 4번에 가시면 지정개발자 정지사업비 예치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5, 6월 3, 4월에 한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409쪽에 보면은 409쪽에 다 버리는데 제일 밑에 동그라미 5번 찾았습니까? 그거는 2월 3, 4일에 합니다. 동그라미 5번 그 다음 에 6번 있죠? 그것만 3, 4일에 하고 남은 다 버리시고 버렸습니까? 411쪽에 가면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에 임시거주시설 임상과 설치 등에 관한 것은 3, 4일에 가서 한번 보고 그 다음 페이지 그게 2번에 자 임시거주시설 임시상가 설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이라 되어 있죠. 그것도 3, 4일에 한번 보고 자, 옆 페이지 가면 3번에 토지 등 수용사항이나 4번에 재건축 사업 매도 청구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5, 6월 달에 한번 보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정치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5, 6월 달에 한번 보고 자, 6번에 용적률에 관한 특례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그것도 5, 6월 달. 자, 7번에 재건축 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찾았습니까? 문제풀이 때. 자, 그 다음에 8번에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찾았습니까? 자, 그거는 3, 4, 5, 6월 달에 한번 보고 그 다음 페이지에 9번에 다른 법령 적용 및 배제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것도 5, 6월 달에 한번 10번에 지상권 등 계약 해지는 3, 4회 11번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이라 되어 있죠. 자, 그거는 버리시고 예. 그래서 이런 부수 내용들이 시험에 한두 차례 놓은 거는 3, 4회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놓은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예. 그래서 5, 6월 달 이후에 하는 건 거의 출제된 적 한 번도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교재 420쪽에 보시면 관리처분 계획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됨으로써 구체적 공사하기 확정이 되어버렸죠. 여기까지 기본 절차예요. 이제 여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차로 이제 420쪽에 있는 관리처분 계획 방식 절차로 가야 됩니다. 자, 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제 관리처분 계획 방식 절차로 갑니다. 정비 사업에 있어서 이제 후반기죠, 후반기.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까지가 이제 전반기고 이제 후반기로 들어갑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구체적 공사 계획이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은 자, 그 분양에 대한 공고를 하고 자,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자, 구체적 공사 계획에 자, 아파트 몇 평짜리 몇 세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은 자, 거기에 대한 분양 공고하고 분양 신청 받고 그다음 두 번째 자,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관리 처분 계획이 수립되면은 이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해서 인가 고시를 또 받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인가 고시가 되면은 기존의 건축물 낡은 건축물들 이제 철거합니다. 낡은 기반시설 같은 거. 자, 다섯 번째 철거하고 나면은 착공에 들어가겠죠. 세금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준공 인가를 받습니다. 제대로 공사를 했는지. 인가받고 공사 완료 고시를 하면 공사는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새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고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등기할 건 등기하고 청산할 것은 청산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도 청산이 들어가는데 이 청산은 우리가 정한지 자, 감한지에 대한 청산을 말합니다. 여기도 정감한지가 발생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한지계획,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이후에 뭐 사전 청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정비사업의 이제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이것도 뭐 빨리 해도 6, 7년 이상 걸립니다. 보통 10년 이상 걸려요. 여기에 자 보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하죠.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뭐 여기는 우리 교재는 없는 내용인데 실제로는 자 수립해서 인가 받으려면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조합은 가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헌집 있죠. 주고 새 아파트 받는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자 만족스러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동의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안 하면 또 새로 만들어서 또 동의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자 그럼 몇 번 만들어 보니까 겨우 과반수 동의받았다. 그러려면 2, 3년 후딱 넘어가 버려요. 예. 이거 계획 하나 만들어 동의받는데 자 그래서 이 방법 이 관리처분계획 방식도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이상 걸린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뭘 또 여러분 여기 아셔야 되느냐 자 관리처분계획의 뜻을 알아야 돼요. 자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것은 정비 사업을 하기 전, 자 사업 전의 토지나 낡은 건축물이 있겠죠. 이 건축물의 자 감정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재개발 지역에 낡은 건축물이나 재건축 지역에 오래된 공동주택 가지고 있으면 자, 야 이게 내가 얼마쯤 된다라는 생각할 때 거래시가 생각합니까? 감정가 생각합니까? 다들 거래시가 생각해요. 예. 아, 내 재산이 한 5억짜리 된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무슨 가격으로 인정해 준다?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 생각 확 달라집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아, 나는 거래시가 정도로 생각해서 한 5억 될 줄 알았는데 아니다. 네 재산은 감정 가격으로 3억밖에 안 된다. 2억 손해보죠. 손해봤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자,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벌써 이것부터 차이가 나니까 관리처분가격에 동의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네. 자, 감정 가격에 자 상응해서 맞춰서 사업으로 정비 사업으로 조성되는 건축물 일부와 그 대지 지분. 자, 건축물 일부와 대지 지분이라는 것은 주로 아파트를 말합니다. 아파트나 상가 있죠. 자, 지분으로 바꿔주는 계획, 즉 교환해 주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 한다? 관리처분 계획이라 이렇게 합니다. 사업 전에 토지 건축물의 감정 가격에 상응해서 사업으로 조성되는 건축물 일부와 그 대지 지분으로 바꿔주는 계획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사업전 건축물이 3억짜리다 하면은 사업으로 조성되는 자 건축물 일부와 그 대지 지분, 아파트 상가 같은 거 있죠. 말을 들어서 나는 34평짜리를 원한다. 그런데 10억이라 하더라. 자, 그럼 10억짜리를 바꿔주는데 자기 재산 3억은 공제하겠죠. 나머지 7억은 어떻습니까? 예, 추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계획 만들 때 토지등 소유자들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재산이 한 5억 되니까 10억짜리 아파트 하나만은 5억 정도 추가 부담을 할 줄 알았는데 3억이라 하죠. 7억이 2억이 더 추가돼 버리니까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뭐라냐? 1억 같으면 사업하지 말자. 예, 이까지 왔는데 10몇 년 흘러왔는데도 사업이 그 자리에서 중단돼 버립니다. 왜? 이 계획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재건축 사업에 예를 들면은 자, 지금도 한 10년 전에 부산에 있었던 재건축이에요. 자, 기존 세대 수는 1200세대. 청수는 5층짜리로 1200세대. 자, 그럼 대지가 크다 작다? 자, 15층짜리 1200세대하고 5층짜리 1200세대는 대지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이거는 청수 낮은 아파트로 1200세대니까 대지가 굉장히 커요. 예. 재건축으로 증가되는 자, 세대수는 5,500세대로 자, 재건축을 했습니다. 4배수 이상이 되죠. 예. 이런 조건에 있는 재건축은 상당히 이건 좋은 재건축입니다. 자, 그럼 이런 조건의 재건축이 10년 전에 부산에서 할 때, 자, 실제로 16평짜리 아파트, 16평짜리 아파트면 4천만 원 정도 그때 거래됐어요. 4천만 원짜리인데, 자, 대지 지분도 16평입니다. 이 아파트를 주니까 34평짜리를 그냥 주더라. 추가 비용도. 자, 그러면은 자, 4천만 원짜리인데 자, 그때 당시에 34평짜리면 3억 한 5천쯤 됐어요. 이거 그냥 줬다. 예. 그러면은 요즘 같으면 이래 준다 하면은 초과이익이 얼마 발생됐습니까? 3억 1천만 원. 이제 줍니까? 나라에서 걷어갑니까? 네, 나라에 걷어갑니다. 우리나라 공산주의 국가니까. 예.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 어떤 사람 뽑을 건지. 예. 공산주의 하고 싶으면 공산주의 하는 사람 뽑아야 되고, 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하고 싶다면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돼요. 예. 자, 초과이익 그도 갚으죠. 그래서 지금 재건축 한다 안 한다? 하나 스톱 해버리죠. 예. 전국 모든 재건축 스톱되어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 없었다 이 말이에요. 다 줬어요. 예. 국가에서 뭐 걷어갈 생각도 없었고. 예. 자, 그럼 이런 조건에 재건축을 하는데, 자, 여기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있겠죠. 자, 갑이 막 계산하기 좋게 15평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을이 자 20평 지분을, 병이
10평의 지분을 정의 15평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분입니다. 대지 지분. 이 아파트 실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 대지 지분 있죠. 이게 중요해요. 이 조건이니까 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헐어버리고 자 여기 새 아파트를 이렇게 짓는다 했듯이. 자, 갑에게, 을에게, 병에게 어떻게 바꿔줄 거냐. 적은 분양 신청을 안 했다. 예. 자, 이와 같이 자 사업 전에 토지 건축 감정 가격이 얼마짜리고 새 아파트를 어떻게 바꿔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관리처분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책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420쪽에 관리처분 계획 등이란 큰 제목 있죠. 자, 그 밑에다가 관리처분 계획 뜻을 쓰시면 돼요. 천천히. 이 책에는 관리처분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라는 뜻이 없습니다. 위에 뜻만 쓰시면 돼요. 자, 이제 서신문은 자, 그 밑에 관리처분계획 방식의 첫 번째가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이라고 해놨죠. 예. 자, 우리 저기 절차도 분양 공고 분양 신청이라 해놨어요. 자, 그게 1번 줄치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날, 즉 구체적 공사 계획이 확정 고시가 된 날 이 뜻이죠. 갈로 띄워놓으시고 부터 120일 내에 다음 사항을 토종 소유자에게 통지하고가 줄쳤어요. 통지의 동그라미.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 내역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 발견되는 일간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까지 줄치고 공고의 동그라미. 자, 통지 사항이 박스 안에 있죠. 밑에 찾았습니까? 자,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 명세 및 다음에 줄칩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기 있는 날 기준한 가격 줄쳤어요. 그 가격 옆에 씁니다. 그게 감정 가격, 감정 가격. 자, 이번에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이나 3번의 분양 신청 기간 이런 사항들을 통지해줘요. 자, 그럼 칠판 보시고 자, 사업의 시행자가 자 120일 내에 자 구체적 공사 계획이 확정 고시된 날부터 120일 안에 가압을 병정에게 뭘 해준다? 통지를 하고 자, 이 새 아파트에 대한 분양 내역 등 일간신문에 뭐 한다? 공고한다 이 뜻이. 이때 통지사항 중에 중요한 것이 가압을 병정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에 무슨 가격을 통지해 준다는 겁니다. 예, 감정 가격을 통지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 이 재건축은 그때 10년 전에 재건축 사업에 워낙 조건이 좋기 때문에
자, 지분평당 2천만 원의 자를 감정해 줬어요. 조건 좋으니까 평당 얼마? 2천만 원. 옛날엔 16평짜리가 4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벌써 한 평이 얼마? 2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조건이 좋죠. 대지 커죠. 세대수 어마어마하게 늘어버렸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 집 헌집 헐고 새 집 지었기 때문에 이 재건축이기 때문에 자, 자기들 한 채 가지고 나머지 일반 분양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수익금 있겠죠. 그 돈을 가지고 재건축 비용을 다 충당하고도 돈이 많이 남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돈은 여기에 주택 소유자에게 다 분배를 해줍니다. 분배를 해주니까 평당 얼마가 된다? 2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문제 어떡합니까? 아니다. 초과이익이다. 내놔라. 하겠죠. 예. 자, 그래서 갑은 평당 지분이 2천만 원 감정이 나왔는데 얼마짜리 갑은 15평 가지고 있으니까 3억짜리 대붙죠. 자, 정을은 4억, 병은 2억, 정은 3억짜리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보다 조건이 안 좋으면 가격이 어떻습니까? 지분 평당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재건축 중에 조건 안 좋은 재건축 한 300세대짜리를 500세대 정도로 재건축하고 자, 재건축 그 아파트 단지 주변에 일반 주택들 있죠. 포함시켜서 재건축하는데 아주 최악입니다.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지분평이 나오느냐. 그것도 그 아파트도 실제 있었는데 16평짜리예요. 지분이. 자, 16평짜리인데 평당 가격이 700 인정해줬어요. 700이면 700 곱하기 16평 하면 얼마예요? 7천에 7640에 하면 1억 조금 되죠. 그런데 실제 거래는 얼마에 됐냐? 3억 거래해요. 그건 이제 3억 주고 4가 들어간 사람은 얼마 벌써 손해봐버려요? 2억 손해본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아니면 손해보게 돼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런 좋은 조건일 때는 이런 결과가 실제로 났어요. 그때.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갑을병정은 기분이 좋다 나쁘다? 기분 좋죠. 4천만 원짜리 들고 지금 3억 인정받았는데 자, 그렇게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거기에 2번에 줄칩니다.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한다. 줄치고. 자,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분양 신청 기간을 20일 범위 안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은 여기에 통지한 날 있죠. 갑을 병정에 통지한 날부터 30 이상 60일 내에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갑은 이때 분양 신청서는 딱 서류 한 장이에요. 그게 뭐를 신청하느냐? 자기가 원하는 평수를 신청합니다. 평수를. 그래서 갑은 30평, 을도 30평짜리, 병도 30평짜리를 신청했다. 이렇게 합시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3, 4. 자, 거기 3, 4, 5까지는 5, 6월 달에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6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3, 4에 가서 봐야 돼요. 자, 밑에 2번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여기 보면은 정 같은 경우에는 신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면 정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정과 뭘 하느냐 90일 내에 정의 재산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정은 신청 안 했으니까 네 재산은 감정가격으로 3억이니까 3억을 주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정은 나는 3억 안 되고 4억을 받아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 협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정의 더 달라고 해서 더 주는 지 절대로 없습니다. 딱 감정가대로만 줍니다. 협의가 안 되면 정의재산은 수용이 되든지 매도 청구 당해요. 그래서 그 밑에 자 봅시다. 사업 시행자는 줄칩니다.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며칠 내에 90일 내에 다음에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의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 줄치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자 박스 1, 2, 3, 4 갈 묶어 보면 돼요. 자 어떤 사람과 1번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우리 정은 신청하지 않았죠. 이런 사람이나 이번에 분양 신청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자 거기에 72조 6항 본문에 따라라는 말이 있죠. 그 옆에 끌어다 씁니다. 투기가열지구라고 쓰면 돼요. 투기가열지구에서 분양 신청할 수 없는 자, 자 이런 사람. 투기가열지구는 여러분 뒤에 이제 주택을 비워야 되는데 투기가열지구 안에서 한번 분양 신청 대상이 됐죠. 그럼 5년 안에 다시는 못합니다.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가된 관리처분계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한 자, 이건 너무 작은 토지나 건물 가진 사람 제외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90일 내 손실보상 협의를 합니다. 자 동그라미 이번에 줄칩니다. 사업 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 재개를 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예. 매도 청구 소송 밑에 썼어요. 재건축. 재건축은 수용권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들한테 뭘 해야 됩니까? 매도 청구를 해야 돼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은 수용합니다. 예. 자 그래서 90일 내 손상해보니까 정의 4억을 달라 하니까 협의가 안 됐겠죠. 그러면 60일 내에 자 정의재산을 만약에 재개발 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면 수용해버립니다. 만약 재건축 사업이라면 정의재산을 뭐한다? 매도 청구해서 사넣어버려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사업 시행자는 위 이에 따른 기간 즉 60일이죠. 60일 기간을 넘겨서 수용 재개를 신청하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지연 일수에 따른 이자를 줍니다. 자 지연이자 준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3번에 관리처분 인가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이제 갑니다. 이제 분양 공고 분양 신청을 받았으니까 자 이 분양 신청의 현황을 토대로 우리 여기 가불병이 30평짜리 분양 신청했죠. 이 분양 신청했으니까 이걸 토대로 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은 자 가불병정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짜리고 새 아파트가 얼마짜리고 분양 신청은 어떻게 됐고 어떻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가불병은 몇 동에 몇 호에 자 설계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동수 호수 지정까지 다 해요. 예.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계획을 관리처분 계획이죠. 이걸 수립해서 인가 고시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등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부터 잠시 쉬었다 합니다. 칠판은 그대로 두세요. 계속 써야 되니까.